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왜요? 네, 626페이지 보세요. 자, 626페이지 급여 자료 입력 보겠습니다. 자, 626페이지 급여 자료 입력요. 자, 여기에 사원 등록을 저번 시간에 배웠었단 말이에요. 그럼 회사 코드 2200번으로 들어가시는데 2200번 회사에서 사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는데 급여 자료 입력 메뉴 배울게요. 자, 급여 자료 입력은 뭐냐면요, 급여 대장 만드는 메뉴예요. 그러니까 그 사원들의 급여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급여에 대해서 띄는 항목들, 뭐 4대 보험이나 소득세, 지방소득세 얼마 떼야 되는지 그거 입력하는 메뉴가 급여 자료 입력이에요. 바로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교재 몇 페이지 보냐면요, 62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통사례. 자, 629페이지 공통사례. 다음은 주상민전자의 2018년 급여 지급 내역이다.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당 등록 및 급여 자료를 입력하라. 단 프로그램상 자동 계산되는 공제 항목은 무시하고 아래 주어진 자료를 반영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 F4 수당 공제를 먼저 눌러볼게요. 네, 급여 자료 입력에 F4 수당 공제가 있죠? 여기 수당 등록하는 메뉴가 있는데, 수당 등록은 뭐냐면요, 수당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기 급여 받을 때 있잖아요. 급여 받는 항목이 어떤 거냐, 어떤 명목으로 급여를 받는 거냐, 예, 그거 등록하는 메뉴이고, 공제 등록은 급여 지급할 때 띄고 나가는 것들 있죠. 예, 그거 등록하는 메뉴예요. 자, 그러면 그 문제에 수당 항목에 봤더니 박찬호는 기본급이 있죠. 기본급 여기 있죠. 예,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메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당은 건드리지 마시고 등록이 안 돼 있는 수당만 추가로 등록해주면 돼요. 식대도 있죠. 근데 식대의 가세 구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가세라고 되어 있죠. 예, 식대는 비가세이죠. 여러분들, 네? 네, 그건 맞아요. 예. 아, 그 하단에 추가 자료 보세요. 추가 자료에, 맨 밑에 추가 자료에 동그라미 1번에 식대는 점심 식사대로서 이외의 별도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밥을 안 주면 비가세예요. 밥을 만약에 줬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가세예요. 식대가 비가세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밥을 안 줘야 돼요. 그 식대 한도가 얼마예요? 10만원까지만 비가세죠?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식대 15만원을 넣으면은 프로그램이 알아가지고 그 비가세 10만원과 가세 5만원 부분을 발라줄 거예요. 자, 야간근로수당 있지. 자, 야간근로수당도 미리 등록이 되어 있죠? 이거는 직전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로서 당해연도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가세가 돼요. 여러분들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 여부의 여 혹은 부 체크한 거 기억나시죠? 네. 생산직 사원 등록하실 때 생산직에 여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저 부분에 비가세가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 사원 등록을 할 때 생산직 여부에 부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급여자료 입력할 때 이 야간근로수당은 비가세로 반영이 안 되고 과세로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회사 업무를 볼 때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직원 개인 차를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고 그 실비를 변상받는, 실비 보조받는 그 금액을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죠. 얘는 연간 20만원 한도로 비가세가 돼요. 이것도 이제 미리 설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수당이 있어요? 문제에서 자녀 보육비가 있는데, 맨 밑에 추가 자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추가 자료 동그라미 3번 629페이지 맨 하단에 추가 자료의 동그라미 3번을 봤더니 자녀 보육비는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하여 지급하며 박찬호는 6살 된 자녀가 있다.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은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가세 된다라고 썼죠. 예, 그래서 자녀 보육비 비가세로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기본 항목에 등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가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과세 구분에 비가세 선택하세요. 비가세죠. 6세 이하 자녀는. 수당명이 자녀 보육비. 자녀 보육비. 자, 그 다음에 이 비가세잖아요. 비가세인 경우에는 반드시 비가세 유형을 선택해줘야 돼요.
F2를 누르세요. 예, 유형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고 F2 여기다가 육아수당이라고 치세요. 그러면은 한도가 월 10만원 되어 있죠? 육아수당. 그러니까 비과세가 어떤 유형으로 비과세가 되는지 반드시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이 항목은 비과세가 어떤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거에 가세냐 비과세냐가 헷갈리잖아? 과세예요. 근데 원래 원칙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 제공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는 전부 다 과세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비과세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배웠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생산직 근로자, 그 다음에 육아수당.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비과세 빼고는 다 과세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비 보조금은 과세예요. 과세 구분에 과세 선택하시고 수당명은 교육비 보조금.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 항목을 봤더니 사업명이 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이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4대 보험이지. 자, 추가로 월급 줄 때 뭐 띄고 나간대요? 노조회비가 있죠. 공제 항목명에 노조회비 치면 돼요. 노조회비. 자, 그 다음에 공제소득 유형은 별 말이 없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F2 누르고 요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 기타로 하면 되겠죠. 공제소득 유형은 별 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에 아무거나 입력해도 돼요. 정답 있는 건 아니에요. 자, 확인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주는 수당 항목하고 공제 항목, 뛰는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해봤고 이제 급여를 입력할게요. 자, 박찬호 1월달 급여부터 입력할게요. 기성연월월은 일한 날이 일한 월. 1월달 일한 거를 언제 월급 준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매월 말일이래요. 1월 말일 31일을 누르세요. 자, 그럼 박찬호 기본급이 얼마냐면요. 문제에서 박찬호 기본급이 150, 식대가 15만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30, 야간근로수당 25만원, 자녀보육비 20만원, 교육비 보조금 15만원 이렇게 입력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문제 보고 입력하세요. 문제 보고 입력을 하는데 자, 입력을 하고 났더니 요 밑에 볼게요. 밑에 과세가 215만원, 비과세가 40만원이라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계산해줬죠? 네. 자, 뭐 굳이 어떻게 나온 비과세냐 봤더니 요 식대 부분에 10만원 비과세가 있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비과세, 그 다음에 자녀 보육비 부분에 10만원 비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총 40만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요 급여항목까지 입력을 하세요. 요 급여항목. 자, 그러면은 급여항목을 입력을 했죠. 요 급여항목 입력하면은 오른쪽에 공제항목은 실무라고 하면은 공제항목들이 다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국민연금이 9만원이라고 찍혀있고 건강보험이 62,400원, 장기요양보험이 4,600원, 고용보험이 13,970원 찍혀있죠. 요 금액은 어디게 반영이 된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하실 때 박찬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준보수 월액을 200으로 넣었었죠. 예, 이 금액 기준으로 지금 공제항목에 이 금액들이 자동 반영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노조회비 얼마 뗀다라고 돼 있어요, 문제에서? 예, 적지 마요. 소득세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2,820원. 자, 지방소득세 280원인데, 이 금액은 원래 왼쪽에 급여항목을 입력하잖아요? 급여항목에 과세가 215만원, 비과세가 40이잖아요. 이 금액에 근거해가지고, 이 금액이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세금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간이세액표에 근거한 세금인데, 지금 문제에서 시험에서는 보통 자동 반영되는 금액보다는 이렇게 직접 입력하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직접 입력하라면 직접 입력하시고 그냥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하라고 하면은 그냥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이 문제는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하지 말고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그냥 문제에 주어진 금액을 입력한 거예요. 참고로 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분은 계산이 될 때 이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있잖아요. 부양가족에 따라서 저 세금이 바뀌어요. 간이세액표가 이 부양가족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되거든요. 자, 김태희는 여러분들 입력해보세요. 김태희.
자, 김태희 입력해 볼게요. 기본급이 얼마냐면요. 김태희의 기본급이 120. 자, 그 다음에 김태희 식대가 15만원.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이 25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보조금이 10만원. 자, 국민연금이 얘는 사원 등록에서 입력한 게 없기 때문에 자동 반영이 안 돼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공장목에 김태희가 국민연금이 72,000원, 건강보험이 49,920원. 그럼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똑같죠? 고용보험도 8,770원인데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놔두시고 노조회비가 20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가 1,500원, 지방소득세가 15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보면은 여기 과세가 135만원, 비과세가 35만원이죠. 요거는 과세가, 비과세 35만원이 식대 10만원하고 야간 근로수당 25만원이 비과세인 거예요. 지금 김태희는 생산직 근로자잖아요.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 근로수당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 된다라고 썼잖아요. 자, 됐고 이제 1월 급여 대장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무라고 하면은 이 급여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차인 지급액이 나오죠. 차인 지급액이 1363980 총 급여가 170만 원인데 공장목이 이만큼이고 요만큼 차인 지급액만큼 월급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인쇄 버튼 누르면은 급여 대장이 나오죠. 네, 그래서 요거 인쇄해가지고 보통 관리해요. 상단에 인쇄 버튼 누르면은, 네, 급여 대장이 나오죠. 자, 1월 급여죠. 자, 이제 2월 급여 입력해볼게요. 2월 급여. 자, 2월 급여는 기속을 2월로 하세요. 여기 마우스 클릭하면 돼요. 2월 02. 지금은 매월 말일이니까 28일 하면 전월 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죠? 하세요. 그냥 입력 안 해도 돼요. 하면 전달하고 똑같이 반영이 돼요. 박찬호, 김태희 다 똑같이 반영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3월달 거 입력해야 되는데 3월달 것도 이렇게 하면 돼요. 03 30일 복사합니까? 복사 되죠? 자, 근데 이것도 귀찮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12월까지 입력해야 되거든? 12월까지 입력하기 귀찮죠? 그럼 상단에 지급일자 눌러보세요. FU. 그럼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들이 나오지? 1월 거, 2월 거, 3월 거 입력돼 있지 지금? 그 밑에 다중복사라고 눌러봐봐요. F7. 그리고 4월부터 12월. 3월까지 했잖아. 안 했으면 3월부터 12월 하세요. 그 다음에 지급일자는 당월 지급이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날짜인 31일을 넣으세요. 그 복사 누르면은 12월까지 다 복사가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12월 급여까지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자, 다 되어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그 12월 급여자료 입력을 보세요. 문제에서 629페이지 12월 달은 뭐가 있냐면요. 상여가 있어요. 12월 달에 봤더니 수당 항목에 박찬호의 상여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요. 300만원. 예, 상여란에 300을 더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공장목 12월 달에 동그라미 2번에 공장목에 국민연금 9만원, 건강보험 62,400원, 장기요양보험 4,600원, 고용보험 33,470원인데 소득세는 얼마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62,340원, 62,340원, 지방소득세는 6,230원인 거고. 자, 김태희도 상여예요. 자, 상여가 얼마가 있냐면요. 240만원. 자, 네, 박찬호 끝이에요. 상여만 넣으면 돼요. 상여 넣고 소득세 바꾸고. 김태희도 상여 넣고 소득세만 58,820원. 지방소득세는 5,880원. 예,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공부가 많이 됐을 때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야간 근로수당이 25만원인데 비과세는 10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요. 야간 근로수당은 연간
그러니까 식대 10만원의 비과세이고 야간근로수당은 여기는 지금 비과세를 안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야간근로수당은 연간 한도가 얼마예요? 비과세가 240만원이거든요. 이미 앞달에 240만원 다 썼어요, 비과세를. 예, 그래서 12월달까지는 12월달에는 비과세 금액이 없는 거예요, 야간근로수당이. 10만원 식대 비과세인 거고. 방금 이야기한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예, 혹시라도 궁금해할까봐. 자, 그러면은 뭐를 다 해봤냐면요, 급여자료 입력을 다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요, 연습을 더 해야 되는데, 그게 급여자료 입력을 연습 더 할 건데 632페이지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기 볼게요.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자, 629페이지인데 629페이지 다 있죠? 저기 632페이지 필수 예제 보겠습니다. 자, 632페이지 필수 예제고,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 지민의 3월 급여 자료를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 입력하여 각근세 원천징수 세액을 산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회사 코드는 1002번으로 바꿀게요. 1002번. 회사 변경 1002번으로.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세요. 자, 먼저 수당 공제를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수당, 네, 문제에서 주어진 수당을 입력해야 되겠죠. 문제에서 주어진 걸 봤더니 기본급,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연장근로수당, 네, 그까지는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수당명이 그 연장근로수당 있잖아. 근데 이 프로그램은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 수당명을 명칭만 좀 바꿀게요. 연장근로수당으로. 야간근로수당이라고 되어 있는 수당명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바꿀게요. 자, 그 다음 보육수당이 있지. 보육수당은 거기에 미음을 보세요. 미음에 보육수당은 사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한다. 6세 이하 자녀니까 비과세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가세 구분의 비과세를 선택하시고 수당명은 보육수당. 그 다음 유형을 반드시 입력해야 돼요. 육아수당.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자, 공제는 뭐 똑같죠, 문제랑. 자, 확인. 자, 기속이 3월달 거, 지급이 매월 말일이니까 31일. 자, 그럼 이경자씨 기본급 300. 자, 그 다음 식대 20, 자가운전 보조금 20, 그 다음에 상여가 50. 자, 그 다음 국민연금이 9만원, 건강보험은 4만원, 장기요양보험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1번에 비읍 보면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경자 2,950원, 이현주 1,320원이라고 되어 있죠. 소득세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동으로 반영되는 금액이 8,970원 나오셨죠? 자, 그 다음에 이현주씨 입력해 볼게요. 이현주씨는 기본급이 120만원, 식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연장근로수당이 50, 보육수당이 10만원, 국민연금 4만원, 건강보험료 18,000원, 그 다음 장기요양보험료는 자동반영, 그 다음 고용보험은 14,300원 바꿀게요. 자, 소득세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연말정산 해봐야지 알겠는데, 이분은 지금 그 소득이 많지 않아가지고 세금 나올 정도의 소득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없는 거예요. 네. 이번 비과세가 70만원이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이 나올 게 없어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소득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냥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프로그램에서 나오면 나오구나, 안 나오면 안 나오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하세요. 원래 이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해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간이세액표는 어떤 거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냐면요, 요 소득 가세급여 총액 있죠. 요 과세급여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원 등록하셨을 때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있잖아.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득세가 어떻게 도출되느냐 그 과정은 몰라도 돼요. 그건 됐고 여러분들은 그냥 금액이 있구나, 없으면 없구나,
그 다음에 문제에서 소득세 금액은 문제에서 주어진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어진 금액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여기 직책수당이나 월차수당은 지금 안 쓰는 수당이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문제에서 얘는 사용 여부에 불호 체크하라고 하면은 불호 체크하면은 여기에 수당공제 등록에서 직책수당하고 월차수당을 불호 선택했어요. 그럼 그 수당이 없어졌죠. 안 쓰는 걸로 되니까.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굳이 뭐 불호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불호 체크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불호 체크하라고 했는데 불호 안 했다라고 해서 틀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뭐 그게 뭐 급여 대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요 수당공제에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에 체크를 하면은 파란색 비과세 항목 입력하면 표시 여부에 체크하면은 비과세 항목들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드릴게요. 1번 안 되시는 분들 손 드세요. 가서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에 회사 코드는 1003번으로 바꿀게요. 네, 회사는 1003번. 자,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요거 문제를 좀 잘 보세요. 여기에도 출산보육수당이 있지? 자,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을 봤더니 200일은 직장 내 맞벌이 부부로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니까 얘는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수당공제 눌러서 출산보육수당 일단 등록을 해보시겠어요? 비과세하고 수당명은 출산보육수당, 그 다음에 유형은 육아수당. 이렇게 일단 등록하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나오는 월정액하고 월정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 별말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따로 체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게 월정액은 그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있잖아요. 생산직 근로자가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월정액 급여가 190만원 이하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 항목이냐 아니냐를 체크해 주는 건데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냥 주어진 대로 두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 있죠. 요거 주의하세요. 디귿 보세요. 디귿이 아니라 니은 보세요. 니은에 단 자가운전 보조금은 업무 목적 외에 출퇴근용으로 지급한다. 예, 과세예요. 예, 잠깐만요. 예,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 목적으로 썼어야 되겠죠.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는 자기 차를 출퇴근용으로 쓰는 거는 비과세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 자가운전 보조금에 비과세가 있지. 얘 써요, 안 써요? 얘 안 쓸 거잖아? 얘, 안 지워져요. 예, 풀하고 체크하세요. 예, 자가운전 보조금에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를 하고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등록하세요. 비과세는 사용 여부에 불로 체크하고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등록. 자, 다시 이야기해보면은 자가운전 보조금이 비과세가 있잖아.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사용 여부에 불로 체크하고 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등록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대가 있어요. 식대를 또 봤더니 디귿 보세요. 문제. 디귿에 회사의 직원은 모두 구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고 있다. 밥을 주면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과세죠. 그럼 비과세 식대를 사용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사용 여부에 불하고 체크하시고 과세 식대를 하나 등록하세요. 과세 해가지고 식대. 자, 그래서 문제에서 관리수당이 있는데 관리수당은 과세예요. 그러니까 관리수당이 과세냐 비과세냐 모르면은 그냥 수당자 붙은 거는 거의 과세예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일하고 받는 대가는 다 과세고, 비과세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육아수당, 네, 연장근로수당, 네, 그런 거 빼고는 다 과세라고 생각하세요. 자, 수당공제 하시고 공제 항목은 등록할 거 없어요. 예, 다 있으면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4월 급여죠. 4월 지급이 언제냐? 지급이 30일 해서 여기 급여 항목하고 공제 항목 입력해보세요. 문제 보고. 자, 입력해볼게요. 기본급이 200, 이대길에 기본급이 200이고 그 다음에 출산보육수당이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이 30만원, 그 다음에 식대가 20만원, 관리수당이 30만원,
예, 국민연금이 9만 9천 원. 그다음 건강보험료가 68,640원. 예, 그다음에 고용보험이 14,300원. 문제에서 주어진 걸로 바꿀게요. 예, 소득세는 25,180원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2번 다 하신 분들은 3번 해보세요. 회사 코드 1004번으로 바꾸셔가지고. 자, 1004번으로 바꾸셔가지고. 이제 3번 문제 급여자료 입력 3번 급여자료 입력 해보세요. 3번 문제. 자, 여러분들 제가 푸는데 그 아까 2번 문제 풀 때 있잖아요. 2번 문제는 아까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과세였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비과세가 10만원만 나왔어야 돼요. 저기 출산보육수당만 비과세가 나왔어야지. 자, 그 다음에 1004번. 자, 수당 항목이 어떤 게 있냐 봤더니 자가운전 보조금이 일단 있네.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요거. 그 다음에 식대가 있는데 식대는 비과세예요. 왜냐면은 야식 주는 거는 상관없다라고 했었지. 야식은 그 야근할 때 밥 사주는 건데 야근 시키면서 밥도 안 사주면 돼요. 사줘야 되겠죠. 만약에 중식대를 지급했으면 과세인데 야식은 돼요. 자, 설수당 있지. 설수당 과세예요. 뭐 설날에 월급 더 줬다라고 해서 그 비과세 안 해줘요. 설수당. 자, 야간 근로 수당 있지. 야간 근로 수당은 그냥 놔두면 돼. 얘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설수당이 없는데 설수당 언제 설수당 여기 확인 누를게요. 자, 그 다음에 급여가 지금 몇 월 급여예요? 5월 급여. 시급을 언제 했지? 31일 날. 기본급이 130.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식대가 10만원. 그 다음에 설수당이 40만원. 야간 근로수당이 15만원. 아, 그 다음에 이 문제가 가불금이 있네. 그럼 수당공제에서 공장목에 가불금 하나 등록해야 되겠네요. 공장목명에 가불금 F2 누르시고 가불금은 대출로 선택하면 되겠네요. 특별하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보고 적절한 거 선택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얼마냐?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입력하면 되겠네요. 국민연금이 63,000원, 건강보험료가 42,840원, 그 다음에 가불금이 20만원, 예, 소득세는 3,620원, 예, 집 고용보험 좀 다르네. 12,670원. 예, 이렇게 문제에 주어진 거랑 똑같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 때 방금 푼 문제 있잖아요. 3번 문제. 이 3번 문제가 저거지. 얘가 지금 생산직 근로자지.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지금 야간 근로수당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지금 비과세잖아? 비과세인데 그 문제를 봤더니 야간 근로수당은 노기철 씨의 직전연도 총급여가 2,750만원이라고 돼 있지. 직전연도 총급여가 얼마 이하여야 돼요? 2,500만원 이하여야지 비과세가 되잖아.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비과세가. 그래서 사원 등록 가볼게요. 자, 사원 등록 가가지고, 자, 사원 등록에 지금 생산직 여부에 일단 이 사원 등록을 안 고쳐져 있나 이게? 예, 생산직이니까 여라고 일단 체크할게. 자, 생산직 여부에 여라고 체크하고 야간 근로 비과세가 있지. 이거는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일 때 여로 체크해요.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원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부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 그러면은 얘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자료 입력에 비과세는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만 비과세인 거고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지금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수당공제에서
여기 월정액의 정기 요거 체크하는 아니거든. 네, 근데 지금 이게 다 자동으로 보통 문제에서 보면은 자동으로 뜬 대로 놔두면은 거의 다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수당의 기본급이 있지. 기본급은 당연히 정기가 맞는 거고, 그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 있잖아. 얘는 부정기로 돼 있지. 그 다음에 식대가 정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설수당은 설수당은 부정기 아니에요? 그리고 부정기로 바꿔줘야 되겠다. 여러분들 설수당은 부정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금액이 있어도 안 된다. 네, 금액 삭제하고 하세요. 설수당은 40만원 스페이스바 눌러서 설수당은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우시고 다시 여기에 수당공제에 네, 부정기로 체크할게요. 얘는 부정기. 네, 그리고 설수당 40만원 넣게. 자, 그 다음에 야간근로수당은 안 건드려도 돼요. 야간근로수당은 부정기로 체크가 돼 있지. 그래서 문제에서 여기까지 요구를 한 문제인데, 근데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요거 있잖아요. 정기 부정기 체크 안 해도 다 맞다고 해줬어요. 그때는. 굳이 정확하게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설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아니잖아. 설날 때만 받는 거니까 부정기로 입력하는 게 맞긴 해요. 자, 그럼 급여자료 입력은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몇 페이지로 가보시냐면요. 교재 639페이지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볼게요. 자, 회사코드 2200번 들어가 보세요. 2200번에 주식회사 상민전자. 자, 그 상민전자 보시면은 급여자료 입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급여자료 입력에 1월달 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앞 시간에 입력했었잖아요. 급여자료 입력. 자, 급여자료 입력에 박찬호가 과세급여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215만원. 거기에 대해서 소득세 얼마 띄고 나간다라고 돼 있어요? 2,820원 띄고 나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예산은 이달에 급여 주면서 세금을 총 얼마 뗐냐면요. 요 밑에 봤더니 여기 하단에 소득세가 얼마 뗐어요? 둘이 합쳐가지고 4,320원 뗐죠? 박찬호가 2,820원, 김태희가 1,500원 해서 4,320원의 세금을 띄고 나간 거잖아요. 자, 이 뗀 세금 1월달에 급여 지급하면서 1월달에 급여 지급 1월 31일 하면서 뗀 세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월 10일. 네, 그쵸. 원래 세금 떼놓은 거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이 2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돼요. 자, 그럼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작성하는 서식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예요. 그러면은 여기 세 번째 메뉴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가 있어요. 얘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기속기간을 넣어야 되는데 기속은 1월이죠. 1월 급여. 01을 치세요. 여기 1 치고 지나가지 마시고 01, 그 다음 01, 지급도 01, 01. 자, 신고급여는 정기 신고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근로소득의 간이세액의 소득 지급액, 소득세 등 요 금액이 불로아지죠. 그 두 명한테 지급하면서 385만원 지급했지. 세금을 4,320원 띄고 나가는 거잖아요. 급여자료 입력이 다시 보시면은 박찬호하고 김태희. 자, 박찬호 급여가 215만원. 여러분들 이 비과세 급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과세급여 215만원. 그 다음에 김태희 과세급여 135만원에서 과세급여가 350만원이지. 두 명한테 과세급여 350만원. 예, 지급하면서 세금 얼마 띄고 나간 거예요? 4,320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봤더니 385만원이지.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면 어려운데 크게 깊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제출 비과세가 있고 미제출 비과세가 있지. 제출 비과세라고 하는 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 비과세. 미제출 비과세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반영할 필요가 없는 비과세가 미제출 비과세예요. 그럼 제출 비과세에는 어떤 거 있느냐? 여기 야간 근로수당하고 6세 이하 자녀 교육비 보조금 있잖아요. 요게 지금 제출을 해야 되는 비과세 항목이고, 그 다음에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미제출 비과세인데,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으면은 안 알아들어도 돼요. 예.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자, 그냥 단순하게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이걸 분석할 줄 아셔야 되는데, 두 명한테 385만 원 지급하면서 세금 얼마 띄워준 거예요? 4,320원 띄워준 거죠? 요거를 신고서상에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요 금액을 세무세로 납부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처음에는. 예, 일단은.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 문제 볼게요. 네? 뭘 알아요? 네. 계속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러면은. 처음뿐만 아니라, 계속. 네. 자, 그 다음에, 요구사항 1번, 639페이지에 요구사항 1번에 1월 딱 했지? 자, 거기 요구사항 2 보세요. 639페이지에. 요구사항 2가 주식회사 상민전자의 3월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여러분들 3월 달 거로 역시나, 여러분들 급여자료 입력에 3월 달 거 보세요. 똑같이 되어 있겠죠? 네, 세금 얼마 뗐어요? 얘도 똑같이 소득세 뗀 게 4,320원이네, 두 명한테. 그러면은 3월 칠게요. 3월 이렇게 치면 되겠지? 그럼 두 명한테 385만 원, 4,320원 띄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뭘 하나 설명을 더 드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월 달에 급여가 200이고 세금 2만 원 띄고 나갔다라고 할게요. 어떤 사원이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여러분들 그냥 저 따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별 의미는 없는데 회사를 하나 만들어봐요.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이렇게 저는 3006번에 제 이름 만들고 법인, 사용, 회계연도 6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그래서 3006번에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 만들어보세요.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네, 3006번에 조연석 6기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이렇게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3006번 회사로 들어왔어요. 자, 사원 한 명 등록해볼까? 자, 사원은 101번, 성명은 난 조연석. 주인분 안 칠게요. 입사한 연월일을 2017년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회사 3006번에 회사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은 그 사원을 한 명 이렇게 등록해 두시고, 자, 급여자료 입력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급여자료 입력에 급여자료 입력 가셔가지고 1월달 치고 지급은 1월 말로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금은 300으로 할게요. 300. 자, 그러면 300에 대해서 세금 얼마 띄고 나가는 거예요? 84,850원 띄고 나가는 걸로 표시가 되시죠? 여러분들도? 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되니까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가셔가지고 1월 해가지고 반영이 됐죠? 이렇게? 자, 요게 이제 한 사이클이에요.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 작성해가지고 얘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자, 상단에 수당공제 눌러가지고, 상단에 지급일자 눌러가지고 다중복사 누르세요. 2월부터 12월까지 다 복사시킬게요. 똑같이 당월 지급해서 복사.
자, 그러면 이게 다 복사가 됐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1년치 이 사원에 대한 급여가 다 이제 정리가 된 거지. 그러면은 이 사원은 이 세금 띄인 거 84,850원 띄인 거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대강 계산한 거예요? 대강 계산하지. 정확한 세금 계산은 연말정산 추가절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위에서 5번째 연말정산 추가절입력 있죠? 얘를 누를게요. 자, 눌러가지고 자, 전체 사원 예 하면은 조현석 불러와졌죠? 자, 불러와줬어요. 안 불러주시는 분? 자, 여러분들 여기 죄송한데 지금 자료가 좀 그래가지고 거기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금액 하나만 좀 입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에다가 여기 39번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다가 한 400 넣어 주시겠어요? 네, 여기 400 39번란에 400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디다 또 넣을까? 42번란에 신용카드에다가 한 3,000만원 넣어버리세요. 자, 제가 여기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좀 넣어주세요. 400 신용카드에다가 가해 신용카드란에 3,000만원 좀 넣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입력을 했더니 정확한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여기 400하고 내가 신용카드 3,000 넣었구나. 요거 큰 의미 없어요. 그냥 제가 한 거예요. 어쨌거나 요 밑에 보세요. 자, 이 사원에 조현석의 결정세액이 60만 1,500원이고 기납부세액이 이만큼이라서 환급이 얼마가 나와요? 41만 6,700원 환급이 나오죠? 예, 3,600만원 지급한 거에 대해서 환급세액이 41만 6,70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이 기술을 원천 기술을 2018년으로 바꿔보세요. 2018년으로 바꾸시고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자,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닫고 다시 들어가세요. 2018년 2월 자, 2월로 치면은 이 연말정산 부분에 한 명이고 1년 동안 총 지급한 금액이 3,600이고 여기에 대해서 환급세액이 41만 6,700원 나온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요.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에 2월 달에 연말정산 했더니 환급세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41만 6,700원 나왔죠? 네. 자, 이 환급세액은 그 달에 환급을 받아도 되고 환급을 받고 싶으면 여기 21번 환급 신청액 날 있죠? 여기다가 41만 6,700원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급을 받지 않고 그 다음 달에 내 세금에서 까짓 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달에 내 세금에서 까짓 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대로 놔둬요. 20번 날에. 그리고 3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가볼게요. 3월 달에 갔더니, 예, 3월 달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 가가지고, 전 달에 환급 안 받은 세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아까? 다시 2월 달에 환급 받아야 될 세액이 얼마가 있어요? 2월 달에, 예, 41만 6,700원 있죠? 예, 그러면은, 3월, 예, 그대로 치세요, 그냥. 3월, 어떻게 하냐고요? 아, 037 그냥 엔터 쳐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전월 미환급에다가 41만 6,700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여기 12번 난에 전월 미환급 난에 41만 6,700원 넣은 거예요. 전월 미환급에 숫자 입력해줘요. 네, 네, 숫자 써주세요. 41만 6,700원이라고. 아, 여러분들, 자, 이거 제가 설명한 건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하세요.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 저기 교재 639페이지 보세요. 639페이지에 공통사례 요구사항 2번.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회사를 2200번으로 바꾸세요. 2200번 바꾸시고. 자, 회사 2200번 바꾸시고, 원천징수 이행 상한 신고서에 기속기간 3월짜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2명에 대해서 385만원 지급하면서 세금 4,320원 띄고 나갔죠? 근데 문제에서 전달에 미환급된 세액이 7,000원 있다라고 돼 있죠? 예, 써주면 끝이에요. 예, 그거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렇게 길게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너무 길게 온 게 앞에 했던 게 뭐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냥 시험에서 전월 미환급이 나오면 어디 넣는지만 알아두세요. 전월 미환급이 나오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12번 전월 미환급란에 넣으세요. 그럼 이번 달 내 세금이 4,320원이죠? 환급 받을 게 네? 책에 문제 있잖아. 639페이지에 전월 미환급세액 7,000원 있죠, 문제. 네. 그 금액을 여기 넣기만 하면은 7,000원 환급 받을 게 있었는데 세금 4,320원 낼게 있었으니까 앞으로 환급 받을 세액은 얼마가 남아 있어요? 이제 2,680원이 차월, 2월 환급세액으로 나오죠? 네. 이건 다음 달에 또 까짓김 되겠죠. 다음 달로 넘겨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640페이지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고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주 세원의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회사는 몇 번으로 들어가시냐면요. 1001번으로 들어가세요. 주식회사 세원. 자,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하신고서 들어가셔가지고 몇 월부터 몇 월이냐면요. 얘는 5월 달 거 작성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5월에서 5월. 자, 5월에서 5월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표 보세요. 표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1명, 2명, 3명, 4명이죠. 김각동, 이일동, 박병동, 최정동 4명이죠. 인원 4명 넣으세요. 간이 3개. 자, 그 다음에 기본급이 총 얼마래요? 4명의 기본급이 900. 상여가 4명 총 합계가 얼마예요? 120. 식대가 얼마예요? 40이죠. 지급 합계가 1,060만원이죠. 그러면 주의해야 될 게 이렇게 외우세요. 총 지급액란에는 식대하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안 들어간다라고 외우세요. 그냥 여기 원천징수 이행 상한신고서에 총 지급액란에는 수당 항목들 중에서 식대랑 뭐가 빠지냐면요. 자가운전보조금이 빠진 금액으로 들어간다. 자, 그러면 식대가 얼마가 있어요? 총 합계가 40만원이니까 총 지급액란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요. 식대 40을 뺀 1,02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입력을 쭉 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예. 일단 제가 쭉 입력할 테니까, 예,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럼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1,020만원. 식대 뺐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소득세가 얼마예요? 소득세가 72,000원이죠. 그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근로소득세가 72,000원, 지방소득세가 7,200원이죠. 지방소득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신고서는 소득세와 관련된 신고서예요.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방세 안 배워요. 자, 그럼 72,000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2번에 당월 공장 일용근로자 급여 지급 내역 있지. 일용직 급여가 총 몇 명이에요? 일용직이 3명이죠. 그럼 일용근로라는 3명 두세요. 3명한테 총 얼마 지급했냐면요. 총 지급액이 3명한테 지급한 금액의 합계가 250만원이라고 돼 있죠. 그대로 넣으세요. 250. 얘들한테 띈 세금이 얼마냐면요. 근로소득세가 13,500원이죠? 13,500원.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네. 자, 넣고, 이달에 세금 총 얼마 납부해야 돼요? 85,500원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근데 그 문제의 기타사항 보세요. 3번의 기타사항. 자, 기타사항의 세 번째 점에 전월봉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상의 4월 2월 환급세액은 17,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번 달 내 세금에서 이거 까짓게 되겠죠? 여러분들 지방소득세는 제가 뭐 하라고 했어요? 무시해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월 미환급란에 금액 넣어야 되겠지. 여기 12번 란에 금액을 넣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넣어야 될 금액은 17,500원일까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9,250원일까요? 17,500원 넣어야 돼요. 전월 미환급란에는 지방소득세를 뺀 17,500원을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거 뺀 68,000원. 68,0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작성하고 난 다음에는 상단에 저장 버튼, 뭐 자동으로 나오면 저장되는데 혹시 이게 불안하다, 날아갈 것 같아. 그럼 마감 버튼 누르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수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냥 나오면 자동 저장이 되는데 혹시 시험장에서는 마감 버튼까지 누르면은
확실하겠죠? 예,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일단은 요거는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까지만 하고 예. 아니 일단 하세요.